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신통일 한국론 강의를 맡은 이성철 강사입니다. 앞에서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강좌로 이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경제 쪽에 좀 집중을 해서 경제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앞에 이제 그림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보시면 대상포진의 고통, 그다음에 그 남자들의 고통 어떤 건지 아시죠? 남자들의 고통, 출산의 고통, 뭐 복권 당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이 되시나요? 자,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거 뭔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경험을 안 했다면, 예를 들어서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또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들과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것도 알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일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잘 공감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산가족. 자,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이산가족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슬픔인지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북한 관광. 옛날엔 금강산도 갔었죠. 근데 옛날 얘기,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경험하지 않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년들에게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전달을 해야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답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익숙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강의는요, 이제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이 통일 이슈를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주인공 마법사인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손으로 공중에 원을 그리면요, 이제 주황색 원이 하나 생기면서 자신이 상상하는 곳이면 어디든 상상하는 곳 어디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순간이동 마법을 펼치는데요. 자, 오늘 저의 역할이 바로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저곳 익숙하신 곳에 좀 모시고 다니려고 해요. 뭐 때로는 영화 나라로, 때로는 뭐 동화 나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그 익숙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낯선 이슈들을 좀 새롭게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떠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의견에는요, 크게 이게 5가지 정도의 어떤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와 통일은 이제 3번, 이 3번 내용을 주축으로 할 거고요. 시리즈 강의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민족과 평화와 통일 이런 주제로 하고, 마지막 3강에서는 이제 신통일 한국론을 중심으로 철학적 또 종교적 접근으로 한번 또 강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제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섬나라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자,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영국이나 일본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나라가 떠오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자, 실제로 비행기도 다니지 못하고요, 거의 뭐 섬처럼 지낸 지 75년이 넘었습니다. 자, 한 초등학교 학생에게요, 우리나라를 그려보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린 그림은 이랬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자,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였고, 뭐 통일이 잘 안 보이니까 원래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죠. 자, 근데 이게 익숙해져 간다는 게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이 통일에 대한 강의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통일에 있어서도 세대 차이가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무거운 얘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잠깐 좀 웃으시라고 세대 차이 퀴즈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3초 안에 여러분들은 빠르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 하면 떠오르는 가수와 노래는 뭐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대답하셨죠? 자, 펄 시스터즈. 생각하셨으면 좀 나이가 좀 있으신 거예요. 자,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아메리카노를 불렀던 10cm의 아메리카노를 이제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유리는 어떤 그룹의 멤버일까요?
40대는 쿨을 떠올린다고 해요. 30대는 핑클, 20대는 이제 소녀시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이 가사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노래와 가사가 있으신가요? 자, 30대는 이제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를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 20대는 뭐 20대, 10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로나미 씨는 광고 노래가 있죠.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대 차이 같은 게 이 통일 이슈에 있어서도 있다는 겁니다. 저기 보이는 이제 안드레이 티골라예비치 랑코프라는 학자가요, 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 30대 미만의 보다 더 젊은 세대들은 이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놀라울 정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게 2008년입니다. 자, 그런데 2015년도 자료를 보세요. 이 연령이 내려갈수록 이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지지하는 의견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도 이런 기조가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시대의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일까요? 왜 통일을 막 우리는 소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이제 통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의 청년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7포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뭐가 7포냐? 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포기한 세대입니다. 뭐 출산, 결혼, 연애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한 세대, 7개를 포기했다 해서 7포 세대라고 지금의 청년들을 자조적으로 부릅니다. 자, 근데 이게 더 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나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M포 세대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자, 모든 걸 다 포기한 세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의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한 패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청년들 그렇게 꿈을 포기하냐? 꿈은 젊은이들의 자존심 아니냐? 자, 힘든 일 왜 마다하냐? 힘든 일도 해보고 뭐 왜 대기업만 쫓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국가 탓, 사회 탓, 부모 탓하지 말고 젊은이답게 패기 있게 열심히 살아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예, 꿈도 포기하지 말고요. 자, 그랬더니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제가 좀 보면 지금은 중소기업도 자리가 없다, 막노동도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나라가 됐는데 뭔 소리냐, 하하 해봤어요 그 힘든 일들, 죽지 못해 살아요, 지금은 희망 없잖아, 경제가 발전을 해, 이런 이제 반박들을 청년들이 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청년들한테 통일할 거니까 통일 비용 내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청년들한테는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시대 청년들의 삶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간단히 보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경쟁 위주의 사회 분위기 변화인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지금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이 많은 회사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경제가 발전 안 하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그 경쟁 시대를 버티고 있는 게 오늘날의 청년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갈 때는 그래도 잔디밭에 앉아서 짜장면 먹는 로망은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청년들은 입학하자마자 도서관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취업 공부와 학교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낭만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고3의 연장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통일하자고 했을 때 반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이 조삼모사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뭐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웃긴 만화도 좀 발견이 되곤 했는데요. 자, 조삼모사 뜻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진정한 조삼모사의 뜻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크게, 이 넓게 생각을 하라라는 게 이제 조삼모사의 뜻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통일도 저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통일 비용 세금을 내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청년들이 반발이 심한 것이죠.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1인당 160만 원씩 세금을 내야 된대요, 통일을 하고 나면. 자, 여러분, 말이 160만 원이지 한 번도 아니고 이걸 매년 나간다고 하면 어떤 청년들이 환영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통일 비용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해봐서 플러스가 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통일 순편익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트북을 샀어요, 여러분. 150만 원을 줬는데 비용이 발생했죠. 하지만 제가 그 노트북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버는 수익을 생각하면 150만 원이라는 비용은 뭐 비용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합니다. 그 정도로 별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처럼 통일도 조금 넓은 관점에서 또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통일 순편익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분담 비용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분담 비용은 이런 거예요.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있는 돈입니다. 자, 이걸 많이 생각을 안 하세요. 통일이 되면 돈이 든다고 생각하지 통일이 안 돼서 나가고 있는 돈이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결국 그 통일이 되면 분담 비용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담 비용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대표적인 분담 비용 군사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구 1000명당 군인수 가장 많은 나라와 세 번째로 많은 나라를 맞춰보시겠어요? 어딜까요? 잘 예상이 되시죠? 북한하고 남한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지금 돈 벌고 공부하고 뭐 연애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군대에서 허송세월을 다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통일의 선배가 있죠. 독일입니다. 이 독일이 통일을 딱 하고 나니까 전처럼 그렇게 군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비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통일 비용의 절반이 해결됐다는 거죠. 자, 우리도 비슷하게 해볼 수 있겠죠. 우리도 만약에 군사비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통일 비용의 절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160만 원이었는데 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자, 계속 줄여 나가 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남한과 북한의 이 젊은 청년들,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이 190만이 넘습니다. 자, 통일되면 100만 원 그냥 집에 보내도 돼요. 자, 그러면 이 간 사람들이 뭐 할까요? 먹고 노는 사람도 있겠죠. 또 누구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요. 자, 근데 누군가는 또 경제활동도 할 겁니다. 자, 최저임금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한 2천만 원 정도. 최저임금도 아니죠, 사실. 2천만 원을 번다, 예를 들어서 100만이. 그러면 전에 없던 20조라는 게 또 사회에 이렇게 핑핑 돌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군대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벌지 못하는 돈도 우리가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분담 비용, 이게 다 분담 비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많은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다 비용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다라는 걸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잘못된 어플을 결제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 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억울하죠?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마치 잘못된 어플처럼 우리 세금이 계속적으로 분담비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 빠른 시기에 통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분담 비용 알아봤고요. 통일 이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용보다 이익이 3배 정도 많기 때문에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요. 제가 너무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뽕 데이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2009년도에 골드만삭스에서 글로벌 경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통일 한국은 2050년쯤 가면 일본이나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제치고 G7, G8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해외 전문가가 봐도 그렇고 통일은 경제적으로 아주 이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 때문에 그렇게 이익이 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통일이 되면. 그러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통일이 돼서 남북이 교류하다 보면 양쪽에 다 GDP 성장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연간 55조 정도의 민간 소비 증대를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되면 물론 이제 임금 격차가 많이 줄어들겠지만 시차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제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어요. 점진적 산업 구조 조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성냥 공장이 석유 공장 되고 석유 공장이 반도체 공장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실업입니다. 이걸 너무 빨리 하면 공장이 빨리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발생을 해요. 또 공장도 버티질 못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노동력이 유입이 되면 원래는 망했어야 되는 회사인데 몇 년 더 버티면서 이 점진적으로 이 구조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의 구조 조정이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이런 효과를 봤던 게 개성공단이죠. 지금 이제 폐쇄가 됐는데 다시 이게 열리면 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96%의 사장님들이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단순히 노동력만 싼 게 아닙니다. 북한의 노동력은요, 우리와 같은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또 스마트한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잠깐 관련해서 영상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But don't worry, it'll do. 지금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율란, 2번 포카혼타스, 3번 선녀와 나무꾼 중 정답은 바로 3번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놀랍지만 북한이 만든 작품입니다. 퀄리티가 좋다, 멋지다며 네티즌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북한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곳은 한 군데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상을 더 보다 보면 여러분들 뽀로로 아시죠? 뽀로로도 같이 합작으로 만든 그런 결과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력만 싼 게 아니라 역량도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노동력이 유입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또 경제적 효과를 보면요, 수출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라는 겁니다.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단가를 우리가 맞추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태리가 이 동유럽 지역이 이제 공산주의가 와해되면서 이 경공업이 원래는 이태리가 잘했는데 이 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이태리가 이제 이 산업이 쇠퇴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노동력이 새롭게 유입이 되면 그런 다시 한번 수출 제조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해외 자본 유치입니다. 중국이 시장도 넓고 또 이제 인건비도 싸다 보니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죠.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잖아요. 우리 사드 사태 때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기업들이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불안한 요소가 있죠. 자, 만약에 우리가 통일한국이 되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중국보다는 남한에 해외 자본이 투입될 수 있겠죠. 통일한국이에요. 자, 또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개발도상국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아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만화 슬램덩크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농구 만화인데요. 이 리바운드가 중요하다. 리바운드는 4점 플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4점이냐? 원래는 상대방이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 공격권을 뺏어왔으니까 2점이고요. 또 그 공격권을 뺏어와서 우리가 성공시키니까 2점입니다. 그래서 4점짜리 플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자본을 유치하면 2점입니다. 원래는 다른 나라 갈 건데 들어왔으니까요. 또 우리가 굳이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또 2점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4점짜리 플레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어딘가요, 여러분? 예, 독도죠. 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북한은요? 통일되면 우리나라 땅입니다. 자, 이 독도를 좀 건드리는 나라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얘가 땅은 작아도 경제적인 가치가 아주 큽니다. 왜 이렇게 작은 땅이 비싼 값을 가질까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지하자원, 묻혀있는 지하자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독도보다도 더 많은 지하자원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남한보다 24배 정도의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개발해 나가면 또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효과를 보러 가기 위해서 저와 함께 잠깐 동화나라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 동화나라는요, 눈 아래 사는 친구들이라는 동화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심해가지고 따분한 일상을 이제 토끼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자, 근데 갑자기 이렇게 땅이 불쑥 솟아오르면서 이 두더지가 놀러 오죠. 자, 그래서 둘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토끼가 얘기합니다.
두더지야, 넌 참 좋겠다.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땅을 파고 가면 되잖아. 자, 그러자 두더지가 얘기하죠. 너도 같이 파면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뭐 여우 집에도 가고 멧돼지 집에도 가고 곰 집에도 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 지붕 한 이불을 덮고 잠이 들면서 동화가 끝나게 되죠. 자, 통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 동화의 주인공이 토끼였으니까 우리나라가 토끼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동화에서는 눈 때문에 못 갔지만 사실상 우리 지금 못 가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 땅굴을 팠었는데 자, 우리는 한번 철도를 좀 놓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가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나라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한은 자본과 기술력이 있고요. 북한은 자원과 노동력이 있고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자, 이런 것들이 한데 순환이 되면서 동아시아 일대에 그 혁명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자, 한반도 통일 후에 이 동아시아의 경제 공동체가 생겨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이제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71.1%의 전문가가 어떤 형태로든 이런 게 생길 거다라고 이제 예견을 했습니다. 자, 결국 물류 교류에 의한 이익, 그 다음에 이 허브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까 그 동화에서는 서로 막 보고 싶어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하지만 이것도 자주 만나고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면 많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커플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이 남자가 유학을 가게 돼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매일매일 편지를 씁니다.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남자가 이 여자친구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우체부하고 결혼해요. 2년 동안 매일매일 얼굴을 보다 보니까 우체부하고 결혼한 것이죠. 자, 이처럼 좀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얼굴을 보다 보면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없던 정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네. 자, 마지막 효과인데요. 자, 통일의 경제적 효과 7번째는 이 국내 기업이 제도역할 수 있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입니다. 실제로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서요. 이렇게 보니까 동독 쪽이 상대적인 겁니다. 이 노동력도 싸고 땅값도 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쪽으로 동쪽으로 막혀 있었잖아요, 활로가.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베이스 캠프처럼 막 이렇게 생산 라인, 영업 라인 쫙 갖추고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기업들이. 여러분들 기업이 성장하면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경제가 많이 발전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청년 실업은 높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가끔 이제 청년들, 인턴들 교육을 이제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인턴 제도 같은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뭔가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시키긴 했는데 뭔가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 뭐 임기응변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좋은 일자리에 좋은 사람이 필요해서 뽑게 된다라는 거죠. 자, 통일 이후에요. 24년 동안 BMW 주가가 올라간 걸 보시면 1000% 성장을 했어요. 같은 시기에 일본 도요타를 보시면 170%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BMW가 잘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통일을 했기 때문에 저런 드라마틱한 성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통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BMW도 독일도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금 모여있는 이 초등학생들 그룹의 이름을 한번 짓는다면 어떻게 이름을 붙이시겠어요? 저 위에 조금 있는 친구들은요 1학년입니다. 밑에는 6학년이에요. 1학년 어디 갔나요? 전교생입니다. 자, 여러분 출산율 지금 이제 유초 중고등학교 학생수 추이를 보시면요 80년이랑 2012년을 비교해 보시면 정확히 반토막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 정도 봅니다. 30년 지날 때마다 반토막씩 나고 있는 거예요. 출산율을 보실까요? 지금 한 명도 채 안 낳고 있죠. 그러니까 2명이 결혼해서 한 명도 채 안 낳고 있으니까 30년 지나면 반씩 사라지는 겁니다.
자, 지금 청장년층이 노인 인구를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아이들이 안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우리를 부양해 주나요? 자, 청년들이 지금 젊기 때문에 자기가 돈 버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노년이 됐을 때는 누군가 우리를 또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그냥 자기가 다 모든 거를 죽을 때까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통일이 되면 달라집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땅덩이가 늘어나면 완전히 체급이 바뀌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이 체급이 바뀐 대한민국은 청년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계 3대 투자자라고 하는 짐 로저스는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아까 골드만삭스가 한 7등, 8등 정도를 봤는데 2등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바로 신통일 한국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강의를 잘 보시면 통일이 되면 나라가 부자가 된다는 거는 부정하실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걱정이 하나 있죠. 나라는 부자가 되는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나는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닌가라고 청년들이 퀘스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청년들은 워낙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합니다. 의견을 얘기하죠. 이건 부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통일도 저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 개인만 희생하게 된다면, 오늘날의 청년들만 희생하게 된다면 부당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청년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좀 여정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이 소설 나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제가 조금 각색을 했어요. 자, 이제 주인공이 허와 실이 있는데 실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치즈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즈를 찾아서 미루 안에서 고생하면서 치즈가 가득한 방을 찾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치즈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왠지 그날 먹을 수 있는 치즈의 큰 걸 먹으면 약간 다른 친구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규칙을 정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싸우겠다 그러지 말고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난 친구가 그날 먹을 수 있는 치즈 중에 가장 큰 걸 먹자,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정합니다. 규칙을 세운 것이죠.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7시에 일어난 친구가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요, 새벽 5시에 일어난 친구가 가장 큰 걸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난 친구가 먹었습니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거예요. 실은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그리고 깨닫죠. 문제는 공정한 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즈가 부족한 데 있는 거구나. 여기에 이제 이런 결론을 낸 실은요, 자기가 두렵다고 생각했던 그 길, 다시 미로로 나옵니다. 그리고 치즈가 가득한 방을 찾아서 여정을 떠나죠. 그리고 마침내 그런 방을 찾아서 또 한 번의 풍요를 누립니다. 자, 이제 살랑살랑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살짝 느낌이 오실 텐데요. 자,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화장실 앞으로 좀 모셔볼게요. 줄이 굉장히 깁니다. 룰은 간단해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룰은 공정한데 고통이 끝나진 않습니다. 앞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후기를 남겨요.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버틸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그 자기가 버텼던 이야기들을 신화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청년들이요, 그 신화를 생각하면서 나도 저 신화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약 없는 저 고통을 버티고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정하게 차례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화장실 칸이 부족한 데 있는 겁니다. 치즈가 부족한 데 있는 겁니다. 지금 룰을 생각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본질적인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의 한국의 경제 구조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아픔이 해결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2020년도에 취업 경쟁률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2019년에도 취업 경쟁률이 이미 헬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2배가 됐어요. 제가 이제 기업 강사를 하니까 신입사원들 교육을 가보면 원래 30명이 앉아 있어야 되는 기업인데 5명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나요? 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안 뽑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서류 전형으로 500대 1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500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이 과연 청년들에게 희망인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이 헬 조선에서 나와서요, 우리가 안주했던 그 방에서 나와서 미로라고 얘기하는 그 통일의 길을 기꺼이 걸어 나가서 그 기회의 땅, 통일의 땅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부당한 청년들의 인생에 대한 유일한 공정한 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맞춰보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네. 뭘까요? 네, 맞습니다. 고양이죠. 네. 자, 이걸 왜 보여드렸냐 하면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눈앞의 것만 봐서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조삼모사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통일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는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당장 눈앞에 그것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넓은 시야, 넓은 관점에서 이 통일이 가져올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 거는 내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현재를 좀 희생하서라도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내가 좀 경제를 좀 돌려야겠다, 운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재테크는 희생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투자입니다. 희생은 내가 가져가는 게 없어야 희생이죠. 자, 투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미래의 내가 그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투자라고 재테크를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통일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테크는 어때요? 부침이 있잖아요. 하지만 통일은 반드시 경제적인 효과로 나한테 돌아올 겁니다. 미래의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혹시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하늘에서 조명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위화감이 들어서 동네를 쭉 살펴봅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가짜 세계, 하나의 거대한 스튜디오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서 방송에 촬영되고 있는 그냥 하나의 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스튜디오를 나가서 진짜 리얼 월드, 진짜 세상에 나가서 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이렇게 떠나죠. 그리고 마침내 저 세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진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저 문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 분단된 지 75년이 지났는데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분단된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저는 마치 이 스튜디오처럼 지금의 이 대한민국은 왜곡된 세상이다, 반쪽짜리 왜곡된 세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경제 2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 그것이 신통일 한국의 진정한 비전이고 진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우리 OECD에서 그런 얘기 하죠. 나라 중에 뭐 자살률 1위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암울한 나라가 아니라 경제대국 1위와 2위를 다투는 그런 밝은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용기를 내서 주인공이 계단을 올라가고 진짜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었던 것처럼 한 발 한 발 이 통일의 스텝을 밟으면서 우리도 통일 한국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고 그 문을 활짝 열어젖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